네, 어서 오세요. 그 자유파시즘 우리 자주인 라디오에서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그 PDF 파일로 드렸던 책 이게 이제 출간이 됐어요. 예. 저는 출판사도 모르고 아는 지인이 출간하겠다 그래서 그냥 하라 그랬는데 교정도 안 보고 출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책이 나왔네요. 예.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살펴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책 소개도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무슨 음모론입니까? 음모론이 역사지. 예. 이건 뭐 제가 손댄 책이 아니라서 그래도 뭐 다 제 책임이죠. 뭐 하여간 출간됐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그 중국과 아주 정확하게 무슨 협상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적당한 차원에서 그냥 얼버무리고 나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러시아하고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중국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하는 짓을 가만 보니까. 실은 그 미국이 말이에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과 해결을 볼 일이 많았죠. 베네수엘라에 관해서는.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진빚이 670억 달러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갚아야 돼요. 그 미국이. 아니면 무슨 베네수엘라 새로운 정부가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지난 15년 동안 베네수엘라 기간 산업, 석유 채굴, 정제, 조직 기관들 다 만들어 놓고 파이프라인 다 설치하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리고 중국의 그 석유 수입 있죠? 그리고 할인해서 받았잖아요. 석유를. 그것도 다 해결을 봐야 했거든요. 근데 자세한 해결을 그렇게 본 것 같지가 않아요. 트럼프하고 CFR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나고 나서 못 들어가든가 말든가 해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건방지게 까불면 죽는다 그랬죠. 미국이야말로 까불면 죽어요. 이제 중국과 협상에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은 미국이 까불면 말이에요. 중국은 갈리움이라든가 게르마늄, 텅스텐, 미국 첨단 산업들 원자재에 대한 거대 부분이 히토리와 더불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거 안 팔아버리면 끝입니다. 그거. 그럼 그와 연관된 주변의 그 앵글로색슨 친미 국가들 죄다 그 산업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 군사 문제, 군사 무기 문제까지 다 건드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 중국이 또 수입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베네수엘라 수출 그 석유의 90%인가 중국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릴지도 몰라요. 90%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출을 거부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다. 그것도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간 효과가 단기간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미국 달러의 국채를 7,700억 달러 갖고 있잖아요. 중국이. 에? 이거 미국이 말해요. 중국이 제시한 조건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틀리면 달러 폭락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렇게 제대로 해결 보고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 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이 걱정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무너져가는 미국에 자꾸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입에 담지 않았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등신짓이란 등신짓은 다 골라서 하다가 자멸해 버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는 이 세계를 두고 이 두 등신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일본하고 미국이 함께 아시아 나토를 구상했잖아요. 여기 한국을 끼워들이려고 그랬어요.
한국과 일본이요, 나토로 뭉칠 수 있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한 거예요. 일본은요, 손을 내밀죠, 한국에, 군사적으로. 지네가 뭐 식민지 한번 해봤으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미국은 일본 말만 듣고 억지로 한국과 일본을 서로 묶어가지고 군사적으로 묶어보려고 그랬죠. 성렬이 얘는 또 하려고 그랬고요. 일본과 함께 아시아 나토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전쟁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외교부도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죠. 이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왔으니까요. 뭐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외교부가 특히 이제 고위 공무원 측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 외교부는요, 고위급 얘기하는 거예요. 한 3급, 2급, 1급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이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상대가 미국으로 찍혀있다 그뿐이지 죄다 이완용이에요. 이건 한국 대통령도 손 못 대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라고 하는 것이. 철두철미한 미 국무부의 개들이에요. 한국 외교부 사람들은. 고시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놈들이 정신 나가게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시도도 아직 시작도 못했죠. 사나이 다카이치를 좀 보세요. 미국에만 붙어갖고 한국하고 아시아 나토 만들려고 이재명한테 살살거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이내 그냥 고립돼 버리잖아요.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일본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4차 산업시대에 대처도 하지 못해가지고요. 1980년대 정신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일본이. 그래서 일본을 보면 어떻게 한 나라가 스스로 고립되는가 또 어떻게 한 나라가 스스로 퇴보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요. 예. 일본의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꽂히면 그냥 글로 가요 계속. 예. 그 전통이랍시고. 제4차 산업시대는 말입니다. 디지털 산업의 여러 양상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도 외교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바꾸어진 시대고요. 바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변수들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 국경도 없어지고요. 우방국, 적성국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 외교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구태 정치 문화에 매달려서 그런 거예요. 구태, 적성국, 우방국 따지고 앉아 있다고요. 우리는 유럽이니 뭐니 이러면서 산업은 다 부숴버리고. 하여간 시대를 모르면 이렇게 국운이 무너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구상했던 그 아시아 나토로 가는 이 끔찍한 전쟁 짓거리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이 경제인들을 끌고 중국을 갔네요. 아주 중요한 행보예요 이게. 이재명 스스로 탈미적인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구상했던 한미, 일, 대만, 필리핀 군사 안보 환경과 아주 다른 행보를 했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재명을 칭찬하는데요.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환경을 미리 간파하고 이재명을 불렀던 시진핑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은 이재명도 응대를 참 잘한 거예요. 올해 뭐 9월 달에는 북극 항로 시험 운행도 한다 그러죠. 아주 잘한 겁니다. 중요한 건 국익이죠. 그렇죠? 이렇게 4차 산업시대에 맞도록 정치 외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일본같이 행동하면 안 되고 유럽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요 석유도 있지만 희귀 광물도 많아요.
이걸 토대로 석유 달러를 지키려고 미국이 발버둥을 치는 거죠. 석유 달러를 지켜내야 뭐 월가가 나중에 참여할 그 디지털 기축통화 지분을 고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면 나중에 지분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구상이 아니라 월가 CFR의 구상이 맞죠. 베네수엘라. 근데 너무 투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 큰 문제 일으킬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 가져가겠다는 것도 군사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와 중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그 북극 항로에 자기들도 참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북극 항로 쪽 그 유통망을 모두 미국이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린란드에 또 얼마나 또 광물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해결 볼 수 있고, 앉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요, 미국에. 근데 이거는 말이죠. 이게 쉽게 해결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무슨 얘기가 분명히 오고 갔긴 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문제가 아마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북극 항로는요, 태평양 항로의 30%를 줄여줍니다. 상품 교역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에너지 교역로잖아요. 북극 항로가. 그리고 북극 항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땅들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다 매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간에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는 말이에요. 석유 달러를 지켜야 하는 월가로서는 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 마지막 희망을 잘 들어줄까 모르겠네요. 아마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주면 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할 일이 있겠죠. 하지만은 지나온 그 뭐 파나마 협상이라든가 뭐 그 달러 1971년 그 달러 협상 같은 것들을 가만 보면 결국은 일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결은 받는데 손해를 많이 봤죠, 미국이. 네? 파나마 저기 협상에서는 이제 영국이 이제 영국 제국주의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1956년.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미국도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은데요. 또 모르죠. 아주 좀 더 목숨 덜덜 걸고 살아갈지 베네수엘라 일이 잘 풀려가지고 석유가 뭐 다방면으로 수출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또 미국으로 몰려들지도 모르겠고 그럴 확률은 한 20%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니까요. 이재명 정부가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문제, 북극 항로 문제도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